이번 시간에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성 궤양 치료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항생제, 위산분비 억제제, 제산제, 점막 방어벽 보호제예요. 항생제는 표준 3제요법 14일이라고 해서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스, 양성자 펌프 억제제 플러스 아목시슬린, 그 다음에 클라리스로마이신 두 개의 항균제하고 이제 PPI가 같이 병행요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 3제요법. 대부분 14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순차 또는 동시치료는 10일 하는데 양성자 펌프 억제제, 아목시슬린,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이 들어가요. 비스무스 사제요법이라고 해서 한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 양성자 펌프 억제제,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그 다음에 비스무스가 들어가죠.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박멸하는 데 작용을 하고 부작용을 보면 이제 설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의한 초감염, 병원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환자에게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처방된 기간까지 먹고 예정된 진료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박멸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설사와 스프라 인펙션 증상, 초감염 증상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산분비 억제제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히스타민2 수용체 차단제가 있는데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물이 오메프라졸, 그 다음에 뒤에 프라졸로 끝나죠. 란소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라베프라졸이 있습니다. 이 약물의 작용은 산분비 효소인 수소이온, 그 다음에 칼륨이온, ATP 아제하고 결합을 해서 24시간까지 위산 분비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부작용은 두통, 설사,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나고 장기간 치료 시 위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 번 투여로 산 생성은 95% 이상 감소시키고 보통 하루 1회 20mg을 4에서 8주 동안 복용을 합니다. 제산제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동시에 투약하지 않고 항응고제, 디아제팜, 바륨이죠. 페니토인, 진성제 계통이죠. 페니토인, 들란틴. 이런 디아제팜과 항응고제, 페니토인의 간대사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과 동시 투여할 경우에 혈중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히스타민2 수용체 차단제, 히스타민2 리셉터 블로커라고 해서 대표적인 약물이 시메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이 있어요. 자, 시메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은 위에 페리탈 셀, 벽세포의 H2 리셉터,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나 발진, 두통, 어지러움, 졸음, 창란, 특히 이제 노인에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저혈압, 설사, 호중구 감소증, 남성의 여성형 유방 비대,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메티딘을 투여한 지 1시간 이내에는 제산제를 투여하면 안 돼요. 식사 시와 취침 시에 투여를 하고 피아필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확장제죠. 그리고 페니토인, 와파린 및 베타 차단제하고 드럭 인터랙션, 상호작용한다라는 거.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최소한 8주 동안 복용합니다. 파모티딘의 사이드 이펙트는 두통, 설사, 변비,
오이심, 고창, 혈액 요소 질소, BUN 수치하고 크레아틴이 상승이 되면서 이제 발진을 나타내요. 의사의 특별한 처방 없이는 8주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제산제와 함께 투여할 수가 있고 취침 시 1회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니자티딘은 설사, 발진, 기관지 경련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졸음, 관절통, 발한. 취침 시 1회 복용하거나 하루에 2회 투여한다면 1회는 취침 시에 투여하고 지나치게 졸리운지 사정을 해야겠죠. 대변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니자티딘을 투여한 지 1시간 이내에는 제산제를 주지 않습니다. 궤양 치유를 위해서는 4에서 8주간 복용을 하고 졸리움이나 발진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차단제가 있는데 디사이클로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해갖고 벤틸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평활근에 작용하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을 해서 위 운동과 위액의 분비를 억제해요. 그러면서 위 배출 시간을 연장시키면 음식물의 이제 제산 효과를 길게 하는 거죠. 부작용은 두통, 심계항진, 어지럼증, 구강 건조, 동공 확대, 흐린 시야, 변비와 요정체가 있을 수 있어요. 산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식후 1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지속 효과는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입니다. 위궤양 환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위 내의 정체로 통증과 더불어서 불편감이 유발될 수가 있죠. 금기 환자, 위 유문부 폐색, 녹내장, 또 BPH 환자,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금기예요. 시야가 흐려지면 일단 보고를 해야 되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산제인데 말록스 알마게이트, 수산화 알루미늄, 염화 마그네슘 혼합물이 있습니다. 위장관의 산을 완충을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중화 제산제 치료 목표는 위에 그 pH를 3.0에서 3.5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루미늄 제제의 사이드 이펙트는 장관 내에서 피인과 결합하여서 인 배설을 촉진시키고 변비가 이제 발생을 하죠. 마그네슘제는 설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신부전 환자는 마그네슘 독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칼슘 제제는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스트린 방출을 자극해서 산분비를 이제 촉진을 할 수가 있죠. 제산제는 디큐마롤이라든가 암피타민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테트라사이클린, 철분, 디곡신과 같은 약물 흡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올바른 약물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약물이 점막 방어벽 보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이 수크랄페이트예요. 그리고 비스무스 컴파운드라고 해서 비스무스 화합물이 있는데 수크랄페이트의 작용을 보면 궤양 기저부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는 황산화 이당류로 펩신, 담즙, 위산에 대해서 방어벽을 형성을 해줘요.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점액, 중탄산염,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자극해서 점액과 중탄산염과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자극을 해서 산과 펩신의 과도한 활동을 방지시킨다라는 거. 어지러움과 변비, 졸음, 오심, 위에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고 식전 1시간이나 식후 2시간 취침 시에 복용을 하고 제산제와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투여 후에 30분 동안은 복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비 여부를 관찰을 해야겠죠. 비스무스 화합물은
점막의 중탄산염과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자극을 해서 궤양의 치료를 촉진하고 염산과 펩신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비스무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항균제 역할을 하고 장기간 고농도로 사용할 때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투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